광활한 상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부위는 어디일까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광배근입니다. 도대체 왜 광배근을 키우기가 어려울까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배근의 해부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프로 선수들 중에는 광배근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만 있어도 광배근 운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부학적 기능의 모든 운동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배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약간의 변형으로도 협력근을 배제하고 주동근만을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활한 등 근육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미친 꿀팁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광배근의 해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보통 광배의 위치를 떠올릴 때 겨드랑이 밑부분만을 생각합니다. 광활한 상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육인 만큼 광배근은 범위가 매우 넓은 근육입니다. 광배근은 척추의 끝부분에 있는 천골에서부터 상완골 앞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가 아니라 상완골의 앞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광배근은 팔의 내전, 내전, 신전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팔이 내외전하고 내전, 신전했을 때 광배근의 완전한 수축이 일어납니다. 등을 확실히 조지려면 무작정 등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광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먹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광배입니다. 충분히 광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등 운동 시 다른 협력근이 자극을 뺏어가기 쉽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의식하며 운동하는 것이 근비대에 무척 중요했습니다. 운동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도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 의식하며 랩풀다운을 했을 때 광배근의 근전도 수치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머리로 광배를 활성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다음은 몸입니다. 직접적으로 광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은 고 존 매더우 선수의 랏 액티베이션 드릴입니다. 동작은 간단합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광배를 고립시킵니다. 그 다음 광배를 사용하여 최대한 팔을 뒤로 보냅니다.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척추를 향해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광배근이 수축된 상태로 5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뭐야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존 매도우의 말에 따르면 쥐가 나는 듯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 운동 전 양쪽을 3에서 4회 정도 조져준다고 합니다. 이제 등을 조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 운동을 할 때 주동근인 광배근만 사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랩풀다운입니다. 앉을 때는 너무 들어가거나 눕지 않습니다. 당길 때는 팔꿈치가 몸 뒤로 와야 합니다. 팔꿈치가 몸 앞으로 가면 무조건 외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팔꿈치가 몸 뒤로 가면 내회전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맨몸으로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광배 하부 쪽에도 느낌이 와야 합니다. 보통 요렇게 당기시는데 겨드랑이 밑까지만 운동이 됩니다. 혹시 랩풀다운을 하는데 승모가 들썩거리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바로 당기면 광배가 아니라 전완근,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동작부터 조금 일어나 앉으면서 당겨주세요. 광배를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근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썸리스 그립으로 잡고 손은 골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힘을 뺍니다. 팔꿈치를 뒤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팔을 다 펴고 마지막에 살짝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선수들 중에 팔을 안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자세입니다. 광배근과 관련이 없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은 오히려 팔을 덜 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팔을 다 펴면 전완에 힘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길로 움직여서 이완 수축하면 조금만 운동해도 등이 다 펌핑됩니다. 등 운동을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힘으로 당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광배를 사용해 동작을 하면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랩풀다운 시 엄지와 검지에 힘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자세가 잘못됩니다. 근육 기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광배근의 정지점이 상완골에 붙어있고 삼두근의 끝자락 힘이 새끼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새끼손가락으로 당긴다고 광배를 쓰는 건 아닙니다. 내외전, 신전 기능이 일어나면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운동은 시티드 로우입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로우는 랩풀다운만큼이나 광배근 자극에 좋습니다.
심지어 광배뿐만 아니라 승모근 자극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 하나는 광배근의 천층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점입니다. 광배근은 승모근 밑에서 뻗어나옵니다. 대부분 시티드로우를 하실 때 라운드를 줘서 최대한 이완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항상 아나토믹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뒤로 당기면서 폈을 때도 아나토믹 자세 그대로 가슴을 내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명치를 드세요. 상체가 말리면 안 됩니다. 팔꿈치를 내외전하며 최대한 뒤로 당깁니다. 팔꿈치가 몸에 너무 붙으면 외회전하게 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팔이 아니라 광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놓고 당길 때도 팔이 아니라 몸을 살짝 뒤로 당기면서 시티드로우를 해야 합니다. 바로 당기면 팔이 개입하기 때문에 상체를 먼저 살짝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출발을 상체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팔꿈치로만 뒤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운동해줍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팔을 최대한 뒤로 가져와서 가슴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팔을 다 당기기도 전에 가슴을 뒤집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당기다가 몸이 먼저 나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럼 외회전이 일어나며 강제로 수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제대로 수축을 한 게 아니지만 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가슴을 뒤집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끝까지 당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넓은 등판을 만들기 위해 광배근의 해부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운동 꿀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원리들을 등운동에 적용해 보신다면 랩풀다운이나 시티드로우 뿐만 아니라 어떤 등운동을 하셔도 광배근에 좋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팁들이므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생각하며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광배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운동하는 팁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